자, 이번 시간에는 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크기 측정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서로 닮은 두 삼각형이 있으면 대응변의 길이비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모든 각이 다 같은 닮은 삼각형이 있죠. A에서 C까지의 거리랑 A에서 C'까지의 거리의 B랑 B에서 C까지의 거리랑 B'에서 C'까지의 거리의 B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야 된다. 측정 과정을 볼게요. 어떤 물체가 달과 같은 크기로 보일 때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구한다. 어떤 물체가 달과 같은 크기로 보일 때라는 말은 달과 물체의 시지름이 같을 때 라는 말과 같아요. 시지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와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시지름은 관측자가 본 천체의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오죠. 왼쪽 그림을 다시 보면은 이 어떤 둥그란 물체랑 달이 같은 크기로 보일 때는 이 물체와 달이 이루는 각이 완벽하게 우리 눈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시지름이 같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각도가 같아야 되는 이유는 동일한 각도를 차지하는 이 물체와 달이 닮은 삼각형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의 비는 물체의 지름이랑 달의 지름의 비랑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미리 알아야 되는 값이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의 지름은 약 3,500km이고 지구 지름의 약 4분의 1배 정도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달의 공전에 대해서 볼게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약 한 달에 한 바퀴를 돌고 있죠. 그리고 달의 위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상은 지구에서 볼 때 밝게 보이는 달의 모양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햇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공전에 의해서 햇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계속 달라져서 달의 위상은 변화하게 되죠. 일단 밑에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 햇빛이 왼쪽에서 이렇게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 있을 때 달을 바라보면 햇빛을 반사하는 면은 다 보지 못하게 돼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방향의 반대편만 밝으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면은 모두 어두워서 달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때가 음력 1일경이고 위치가 사계에 있을 때 달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부분에 사람이 있으면 달을 보게 되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죠. 그러면은 햇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부분은 요만큼이고 그럼 오른쪽 약간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의 위상을 초승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음력 2, 3일경에 나타난다. 다음으로 여기 있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는 면은 요만큼이라서 오른쪽 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반달이 보이는 게 상현달이고 위치는 상현에 있다. 이 상현의 특징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직각을 이룬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다음으로 사람이 여기 있게 되면은 달을 보게 되었을 때 달의 모든 부분이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모습이 보이는 보름달이 보여진다. 위치는 망에 있다. 그리고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부분이 왼쪽 반달이 되어서 하현달이 된다.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왼쪽 일부만 보이게 돼서 금음달이 된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몇 번 보면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달의 표면 무늬를 보면은 우리가 달을 바라볼 때 보이는 모습이 항상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이에요. 달이 공전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해서 같은 면만 계속해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달의 위치와 모양 변화에 대해서 볼게요. 달이 공전함에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각에 관측하게 되면은 달은 약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약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달이 뜨는 시각이 매일 50분씩 늦어져요.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 진 직후의 모습을 볼게요. 일단 음력 1일에는 달이 보이지 않다가 2일경이 되면은 서쪽 하늘에서 초승달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달은 공전하니까 위상도 바뀌고 보이는 위치도 바뀐다. 그래서 음력 7, 8일경에는 남쪽 하늘에서 상현달이 보이고 15일경에서는 동쪽 하늘에서 보름달이 보인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일식에 대해서 볼게요. 일식은 지구에서 볼 때
달이 태양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리는 현상이다. 일식의 종류에는 개기일식과 부분일식이 있는데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거고 부분일식은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현상이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달이 태양의 전체를 가리는 개기일식,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이 보이죠. 일식이 일어날 때 달의 위치를 볼게요. 태양과 달, 지구가 순서대로 일직선을 이루어야지 일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달의 위치는 사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달에 의해서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돼서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지역이 이 본 그림자 안에 있는 지역이고 완전히 일직선은 아니어서 전체를 가릴 수는 없는 지역이 반 그림자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본 그림자가 닿는 지역에는 개기일식, 전체가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나타나고 반 그림자가 닿는 지역에는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보인다. 그리고 달의 진행은 이 방향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달이 이쪽부터 점차적으로 가리니까 태양의 오른쪽 부분부터 가려지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달이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면서 태양의 앞을 지남에 따라서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라고 나오고 있죠.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은 제가 방금 그렸던 것처럼 비슷하게 지금 오른쪽 부분부터 태양의 오른쪽 부분부터 가려지면서 점점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쭉 지나가고 나중에는 지나가다가 빠져나가게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월식을 볼게요. 월식은 지구에서 볼 때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전체 또는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이다. 월식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개기월식과 부분월식이 있는데 개기월식은 달 전체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진 거, 그래서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조금 붉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부분월식은 달의 일부가 가려져서 달의 일부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달의 위치는 태양과 지구와 달 순서대로 일직선을 이뤘을 때, 달의 위치가 망일 때 이런 월식이 나타난다. 그리고 개기월식 때 달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이 지구 주변의 대기가 특정 파장의 빛들을 산란시키는 거예요. 특정 파장의 빛을 여기로 보내버려가지고 그 빛이 반사돼가지고 붉은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다 가려졌을 때 붉은색이 보이게 된다. 그리고 또 알아줘야 될 게 일식과 월식이 매달 일어나진 않죠. 그 이유는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가 같은 평면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달의 궤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일직선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달과 지구의 궤도가 딱 맞춰질 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수 있다. 월식의 관측 지역은 지구에서 밤이 되는 모든 지역이다. 그리고 달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진행 과정을 보면은 달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러면 달은 왼쪽 부분이 먼저 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달이 서에서 동으로 공전함에 따라서 지구 그림자로 들어가는 왼쪽부터 가려지게 된다 라고 나오죠. 오른쪽 그림도 보면은 왼쪽부터 가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부분이 먼저 빠져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